네, 안녕하세요. 레올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8일 월요일 대응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서두에도 나와 있듯이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수상해요. 뭐가 수상한가 하면 수급이죠, 수급.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 그리고 플러스 선물을 매수하고 거기다가 옵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옵션 동향. 이게 다 세 가지 다 코스피 지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아닙니다. 코스피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코스피 주식 매수, 코스피 선물 매수, 그 선물에 대한 옵션 매수. 아주 수급이 제 마음에 들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하루가 아니고 연속적인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속된 움직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조양호 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이 있었죠. 아까 영상으로도 오전에 하나 올려드렸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세한 거는 영상을 따로 제작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럼 되고, 무역협상 쪽에서 제가 계속 제 느낌으론 진전이 계속 있는 것 같다,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로 외국인 수급을 들었고,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는 정보가 빠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빠르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저보다도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를 최대한 우리도 빨리 입수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 수급이 좋아진다, 그래서 수상하다라는 부분, 합의문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누구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 지난 메모장 하나 띄워볼까요? 지난달에 베이징에 이어서 연속으로 워싱턴에서 4월 3일에서 4월 5일까지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다. 그냥 실질적으로 최고 책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무진 중에서는 최고 책임자들이에요. 결론은 시진핑과 주석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랑 류어 부총리가 실질 협상 대상자다. 거기다가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까지 합류를 했다. 굉장히 미국에서도 이제 하루빨리 협상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아직 버틸 수 있는 정도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미국도 작년까지 잘 버티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뚜렷하게 하향세다, 하락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하락세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무역 부분은 대부분 양보했고, 중국이 양보를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제가 중국 굴기도 제조 굴기도 거의 못 끝난 상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거의 완료 수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 이전 같은 거, 강제 기술 이전을 말하는 거죠. 중국에 이제 기업이 진출했을 경우. 그리고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없죠. 괜히 짝퉁의 나라가 아니죠. 재산권, 지적재산권 쪽, 그거 쪽 문제. 그리고 비관세 조치랑 관세, 이게 관세 전쟁이니까요. 비관세 문제. 그리고 서비스나 농업 같은 경우도 많이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어떻게 맞는 거냐, 중국이 무조건 양보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도 어쨌든 이건 미국이 이득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균형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좋아서 균형인 거지, 이건 핑계인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게 말하려는 것 같지, 그냥 균형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을 위한 거죠.
그리고 합의 이행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약속 이행에 대해서 보복 같은 경우가 있겠죠.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 조치를 취하고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고 중국은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뭐 이행에 대한 메커니즘들이 있어서 합의문 작성하는데 이런 부분 세부사항이 남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합의문은 이미 작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서로 계속 이제 뭐 단어 하나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라는 거 보면은 합의문을 작성 중인 건 맞아요. 세부 내용이 아직 조금은 남은 거지 합의문은 작성 중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합의문을 작성도 못하고 있으면 지금 아직까지도 얘네 아직 멀었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문은 당연하고 영문에다가 중국어까지 영어에 중국어까지 합의문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합의문을 작성했을 경우 중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중국어까지 합의문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아마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백악관 이제 국가경제위원장이죠. 뭐 레리 커들로가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나 뭐 기술 이전이나 뭐 소유권 뭐 보안 문제 등등등등해서 다 진전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잘 되고 있고 트럼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의지가 강력하냐면은 4주 안에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죠. 4주 안에 합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세부 사항을 보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는 것까지 4주 내. 그러니까 5월 초까지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이거 뭐 서로 악수하면서 사진 한 방 찍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안에 4월에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4월 안에 4월 합의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증거는 외국인 수급. 이 친구들도 이렇게 기대감이 높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 수급을 보면 가능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매매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유추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에 코스피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2,754억 계속 2,000억대 이상 2,000억대 저는 계속 꾸준히 사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코스닥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코스피가 일단은 더 중요해요. 글로벌 정세가 좋아지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가 먼저 좋아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하면은 코스피가 쉬고 코스닥이 개별 성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코스피에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1000계약 정도면은. 그런데 의미를 담는 이 옵션 부분이 또 매수가 들어왔다. 위에를 막고 있던 부분을 다 열고 있죠. 지금 위에 여기 2220, 2230 요 구간은 못 올라가 라고 2220에서 2230 구간은 못 올라가고 막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현상. 풋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가 계속 들어올 경우에 주식과 선물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약간의 매수가 들어와도 그건 해지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풋옵션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의미가 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급이 아주 좋은 우리가 원하던 수급이 심지어 연속으로 들어온다. 연속적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급은 이 정도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린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 간단히 보면은 여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전쟁을 휴전하고 화웨이 CFO를 잡아들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셧다운까지 나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는 10월 달에 많이 밀렸는데 얘는 12월까지 강하게 밀렸어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일부 주긴 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시작됐다.
진짜 멋지게 1차 저항까지 올라왔다. 돌파 못하고 25,400포인트를 지켜주면 강한 증시라고 했는데 계속 이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 나오고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멋지게 돌파한 다음에 그냥 쉬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강보합 정도 그냥 유지만 해주면서 밑에 있는 요 21선 기다려주고 있죠. 61선도 쭉 따라올 것이고 일단은 21선이 올라와 줘야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동평균선하고 캔들하고는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서로 이제 만나려는 성질이 강해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놈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던가 둘 중 하나예요. 한번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기본적인 차트 매매 방법이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양은 똑같아요. 12월까지 화웨이 CFO랑 셧다운 문제, 이쪽은 약간 기술주 문제도 좀 있었죠. 황이 좀 해체되는 거 아니냐, 기술주의 성장이 둔화되는 거,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잘 이겨내고 생각보다 이쁘게 상승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조정도 제대로 안 나오고 7,500포인트가 미국으로 치면은 26,100포인트랑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아예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미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 제조 굴기가 중국 굴기가 이제 끝났다. 이거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가능성, 충분히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 쪽이 아주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넘어오면은, 우리나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매매하고 있다. 1월달부터 해서 담아놓고 최근에 세계 3위 반도체 제조업체, 메모리 제조업체라고 해야 되죠. 세계 3위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작년보다 뭐 60%가 감소했니 어쩌니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거는 이미 선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여러 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선공개까지 했죠. 삼성 자체에서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선공개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 실적 안 좋을 거라고 했지 그거보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걱정할 거면 미리 걱정해.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해라고 선공개를 해버렸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데 뭔가 되게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같이 담화할 때도 자신 있다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중국을 저렇게 깔아 뭉개버리면은 다 삼성 밭이에요. 삼성 먹거리예요. 다. 삼성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게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최근에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그 LCD 쪽이죠. 정확하게는 LCD 쪽이 중국 공세로 어려워졌고, 스마트폰이 중국 공세로 어려워졌다. 뭐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다운된 거, 요 부분은 인텔이랑 AMD에서 신규 CPU가 출시된다. 그러면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램이 쌓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CPU가 판매되면은 신규 CPU가 판매되면 당연히 메모리는 소진이 된다.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돼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감산 조치를 했어요. 세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우리는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3위 업체가 감산 조치를 했다면 우리 생산량 줄일래. 힘들어. 그러니까 삼성에서 하이닉스에서 굉장한 호재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CPU가 나오면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거 아니에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어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 전혀 걱정 안 한다. 디스플레이 쪽은 LCD 쪽이 어려운 건 맞는데, 삼성이 지금 LCD를 주력으로 하려고 하나요? 앞으로? OLED 쪽이죠. 삼성, LG 다 OLED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플렉서블, 롤러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쪽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CES랑 모바일 월드 콘클래스랑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스플레이도 지금
최악인 거지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앞으로는 개선이 된다. 반도체 뭐 이건 3분기 정도부터는 당연히 개선이 된다. 자, 스마트폰 이게 우려가 심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중국에서 점유율이 엄청 줄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 있는 공장도 인도로 빼내 어쩌네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중국 판매량 자체도 갤럭시 S10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폴더블 폰 나오잖아요. 갤럭시 폴드 나오죠. 폴드가 나오면은 중국에 인구가 엄청 많고 중국의 갑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왔죠. 중국의 자산가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좋은데 200 얼마? 부담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그 대기업 회장 그 총수가 이제 별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갤럭시 폴드 하나 산다고 뭐 티가 날까요? 자산에? 안 나요. 그냥 생각해 보셔도 안 나죠? 여러분들이 월급을 탔어요. 껌 한 통 산다고 좀 비유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정도로 타격이 없다는 거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정도 한다고 크게 뭐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소주 한잔 한다고 그렇게 가게가 기울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갤럭시 S10은 이 정도 산다? 그러면 사드에 대한 우려감 그동안 보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조금 풀려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요즘에 한 번씩 들썩이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스마트폰도 뭐 예전만큼 회복은 안 돼요. 그거는 바라지 마세요. 대신 최악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심지어 그게 비싸요. 그러면은 나아질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유럽, 미국 다 이 정도의 인폴딩 방식의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폴더블 폰은 없다. 화웨이 폰은 약간 장난이다.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폴드. 기대감이 있다. 그럼 스마트폰 쪽도 기대감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기대감을 엄청나게 갖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을 사고 있다. 미국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주도 미국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죠. 과도기적 성격이다. 지금은 잠깐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도체 대체 상품이 나올 때까지 괜찮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할게요. 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이중바닥 그렸다. 작년 10월에 급락이 한번 나오고 올해 초까지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발목에서 무릎 정도까지 한번 올라온 다음에 발목에서 무릎까지 한번 올라온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중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 1차 목표치는 2220에서 34 요 구간이다. 요 구간이 목표치인데 1월 말에 도달했고 그래서 2월부터는 조금 쉴 수 있다. 코스닥이 나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월부터는.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나 쉽니다. 2175포인트가 미국 시장으로 치면은 다우지수로 25,400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유지하면 강한 거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2130포인트 기존의 1차 반등 목표치였던 구간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 대신 이 구간에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유지를 못해주고 갭으로 떨어지니까 요거는 좋지 않다. 한번 밀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 나와야 된다. 반발 매수가 강하게 나와서 상단 거의 다 왔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쯤에. 그럼 목금 정도에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쉴 수 있다. 물론 미국처럼 기대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뭐 무리가 아니에요. 미국은 이미 넘어와 있으니까. 근데 뭐 넘어가면 좋은 거고 안 넘어가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 무역 합의가 되면 그냥 넘어가서 날아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동안 눌려왔던 것들 있죠. 위에 못 올라가게 눌려왔던 것들이 뚫리면서 시원하게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선제적으로 미리 가능성 저처럼 높게 보시는 분들은 미리 주식을 사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시작부터 계속 사는 구간이 나와요. 그런데 양봉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구간 이런 정도 뭐 2235포인트 막 전후해서
갭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시작부터 떠서 가니까 여러분들은 내려오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안 내려오고 그냥 가면 못 사요. 이거 그냥 멀뚱히 구경해야 돼. 그리고 나서 시장 날아갈 때 난 못 샀는데 하고 멍하니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불안하신 분들이야 뭐 일부 현금 30에서 50% 갖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무역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해서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담아놓고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면은 뭐 거의 다 됐다.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밴드 위에 상단만 오면은 밀리는데, 이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밥 안 먹고 헤어져가지고 안 좋은 그림이 나왔다. 이 구간 안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 빠르게 저점 매수가 나와서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요 위에를 돌파해줘야 된다는데 잘해줬죠. 그래서 이미 요 리스크는 해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해줄 만큼 해주고 상단 부딪히니까 또 한번 급락이 나오죠. 그 급락이 나올 때 안 좋은 건, 급락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안 좋은 건 여기 이 740포인트를 갭으로 갭하락으로 이탈을 했다. 돌파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으로 돌파해서 날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하락할 때 제일 나쁜 거는 갭으로 떨어져서 이탈해서 음봉이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갭이 우려감이 있으니까 차라리 밀릴 거면은 710포인트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와서 저점에서 빠르게 나와서 급등이 나와서 요 위에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줘야 된다. 747포인트 구간을 돌파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만큼은 잘해줬어요. 벌써 750포인트 위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755포인트? 그죠, 756까지 갔네요. 75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린 거죠. 좀 기다려보자, 월요일이고 하니까 결과 확실히 나온 거 아니니까 기다려보자,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줄 거 다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봐야 770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르든 여기서 쉬던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 부분도 말씀드렸죠. 21선 올라타면서 21선 꼬리가 아래로 있으면 안 되고 위쪽으로 말아 올리기 시작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위쪽에 있으니까 이제 슬슬 더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쪽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요 밴드를 요 구간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밴드 구간에서.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해소되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이 각도가 약간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지 않나, 요런 희망까지, 아직은 희망입니다. 이거는 희망까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봐야겠죠.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고 코스피가 먼저 더 좋아질 거고, 요거는 그래도 뭐 HLB든 뭐 이런 임상 쪽이 임상 성공 이런 소식이 좀 들려야지 좀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HLB가 성공했고 그 다음에는 뭐 바이로메드랑 뭐 메지온이랑 등등등등 기다리고 있잖아. 한번 기대해볼까? 이런 심리적으로 좀 케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종목 장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진칼 같은 경우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아까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28,500원 여기 구간에서 지지만 받으면은 이제 32,5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진그룹은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밀려줄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가면은 한 차례는 일단 뭐 매도 구간이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최소 4,000원에서 8,000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최소는 36,000원, 그리고 최대는 4만원까지는 볼 수 있다. 뭐 요 정도를 말씀드렸죠. 이건 박스권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시고요. 대한항공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아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놈은 좀 약한데 적어도 내일이라도 21선 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타서 좀 부비부비 하다가 여름 관련주로 해서 여행 관련주죠. 해서 좀 반등을 모색해서 꾸준히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여름까지 가면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과거에 미세먼지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으로 봄에 미세먼지가 강력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천천히 한 주 한 주 모아가세요. 밀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여름 관련주는 지금쯤 해서 천천히 한 주 한 주 모아가시면은
된다. 밀릴 때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밀릴 때마다, 하락할 때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여름 관련주 얼음과자나 이런 관련주, 선풍기, 에어컨 등등등등과 이제 여행 관련주 등등 뭐 많죠. 그런 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소비될 수 있는. 그래서 뭐 여행사도 있고 뭐 항공주도 있고 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 최근에 유가가 반등을 좀 이쁘게 잘 나와줬는데, S오일 같은 경우가 오늘 약간의 의미를 만들고 있어요. 21선 올라타고 갭으로 올라타고 양봉을 만들어줬다. S오일도 그러면은 이제 뭐 매매의 가능성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을 잘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뭐 10만원 위쪽은 원래 올라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죠. 11만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유가랑 뭐 이런 정제 마진이랑 마진율이랑 이쪽 보면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또 중국에서 소비가 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양호해질 수는 있겠죠. 또 뭐 아람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SK이노베이션보다는 S오일 쪽을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5개 제품이 신청됐다고 했죠. 5종이 신청됐다. 근데 그중에 SK이노베이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이 4개, 그리고 삼성 SDI가 1개라고 했어요. 이노베이션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보다는 S오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 이것저것 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과 정유사업과 뭐 이것저것 종합 에너지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SK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쪽에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차라리 LG화학 같은 게 낫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노베이션보다는 LG화학이나 S오일 같은 경우, S오일은 오늘 좋은 시그널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주는 그동안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오늘 보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한번 거래량 실어서 돌파했고, 오늘 거래량 실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격 매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 내일 양봉이 나올지 내일부터 눌릴지 모르겠는데, 쉬어갈지 옆으로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요 한 44,500원에서 45,000원 사이, 44,500원에서 45,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아주 좋고요. 요 부분까지 밀려주면 아주 좋고, 안 밀리더라도 적어도 좀 조정 받은 다음에, 45,000원까지 안 오더라도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 업종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에 뭐 펠리쉐이더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수소차 투자도 그렇고 자꾸 기대감을 만들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개인 성향으로 안 좋아하는 것뿐이지, 시장에선 자꾸 뭘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인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관점만 주입시킬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 보이는 객관적인 정보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아직도 이쪽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고 있고, 지금 돌파도 잘 나와서 차트도 멋지게 만들었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심 가져 볼 수 있겠죠.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그 제2벤처붐, 정부의 제2벤처붐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게 이탈을 하지 않고 잘 버티네요라고, 좀 의외네요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가격이 안 떨어지고 왜 잘 버티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위에서는 하는 거 아니다.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유리하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외에도 창투사 관련해서 뭐 대성창투, 에이티너인베스트, 뭐 아주아이비, 뭐 신규 상장주들 많이 있죠. 미래에셋벤처 뭐 등등등등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SV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창투사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계속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런 종목별 종목들로 옮겨가고 있다. 물론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해소되면은 여기 있는 자금 다 빠져나서 코스피로 먼저 넘어갑니다.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때까지만 매매 가능하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언급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에코프로 종목 진단 들어왔을 때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에코프로가 그동안 주가가 좋았던 것은 에코프로 자회사는 에코프로 BM의 전기차 사업 쪽을 이제 뭐 성장 가치를 땡겨다 쓴 거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상장했는데 굳이 에코프로를 매매하기보다 에코프로 BM이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나 안 좋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이쪽으로 차라리 몰려가고 있다. 여기 수급이 빠져나가면 모르겠는데 몰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좀 아슬아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N자형으로 빠져서 뭐 이중 바닥 만든 정도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 기존에 언급드렸던 종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약간 눌리더라도 뭐 61,500원 요 구간만 이탈 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나 같은 종목도 지나가면서 유진테크나 뭐 테스나 등등등등 뭐 어버반도체 등등 한번 지나가면서 슬쩍 언급만 드렸는데 매매 대상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21선 조정 받을 때마다 이 종목이 21선을 이탈하고 회복하고 할 때마다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위쪽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말고 이 종목 가격 대응보다는 제가 보통 가격 대응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좀 달라. 21선 요 분홍색 선 있죠. 21선을 이탈했다가 한 번씩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무조건 싸다 하고 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매매를 하면은 다른 종목에서도 잘못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면 여러분 뭐 계좌는 순식간에 뭐 마이너스 30% 50% 골로 간단 말이에요.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했다가 21선 회복할 때 요런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다 매매 구간 아니에요. 다 내려와도 매매 구간 아니다. 이탈해도 매매 구간 아니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회복될 때 혹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회복될 때 이런 구간이 매매 구간이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준 좀 더 확률 높은 거는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는 여기 21선 지지를 잘 받고 이탈했다 바로 매매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밑으로 살짝 꺾일 때는 무조건 올라타야 돼요. 지지받는 거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올라타는 걸 보고 매매하는 게 맞는 거다. 밑에서 매매하는 거 아니다. 특히 밑으로 꺾여 있을 때는 아시겠죠? 요런 날 같은 경우 밑에서 매매했다가 손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가격적으로 대응하는 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세가 생기잖아요. 추세가 생기는 종목들 있잖아요. 추세 만드는 종목.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은 이렇게 21선이나 11선 좀 가파른 놈들이 되겠죠. 5일선 매매는 이건 진짜 초단기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할 수는 없어요. 21선에서 11선 정도 좀 느긋한 놈은 요 61선 정도를 보고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세 쪽을 추정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제가 보통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죠. 월요일에 중요한 이슈들이 주말에 몰려있거나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쭉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월요일 거 보시면은 그 주간의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말할 게 별로 없을 때는 저도 월요일날 일찍 끝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알아봤고 지금은 외국인 수급 외인 수급이 중요하다. 이거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꾸준하게 나오니까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고 현재 종목별 장세가 나온다.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계속 매매가 가능하고 만약에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 협상이 오케이해서 서로 완료됐습니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종목 장세가 아니라 코스피 쪽을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 된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그냥 들고 가셔도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라도 들고 가시면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월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벌써 2달 반 동안 꾸준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뭐 놀리시는 분들이 이제 반도체 무쇠냐, 반도체만 얘기한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반도체라서 그런 거예요. 로봇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 아니잖아요. 5G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고 관련 장비 뭐 중소업체도 좋은 장비들이 많으니까 5G는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5G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강국이 아니고 비메모리도 아직은 강국이 아니고, 이거 삼성이 뭐 아무래도 M&A를 통해서 뚫어낼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죄다 삼성이랑 연관돼 있잖아요. 5G도 삼성이고 폴더블 OLED도 삼성이고, 그러니까 삼성하고 연관이 깊다. 삼성 하이닉스 저는 좋게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 관련된 장비주들, 그리고 전공정, 뭐 후공정, 뭐 소재 관련된 이런 종목들 다 좋게 봅니다라고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1번 외국인 수급, 2번 종목 장세, 요거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 뭐 여름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임상 관련된 임상 3상 진행 중인 바이오 종목, 여름 관련주,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중국이 합의가 되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랑 그리고 중국의 제조 굴기가 끝났으니까 이런 관련된 IT 기업들 기분 좋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타당한 것 같다, 이 사람 말하는 게, 로로쌤이라는 사람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시장을 좀 잘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무역 협상이 완료됐을 때 이렇게 양봉으로 뽑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양봉을 쭉 뽑아버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이 안 나가요. 비싼 가격에 사고 싶지 않거든. 어제까지만 해도 뭐 삼성전자가 45,000원이었다. 근데 오늘 내가 48,000원에 5만원에 살 수 있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분할로 좋은 종목에다 담아두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번 구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걱정이 없다. 2번 구간이 나오게 되면 못 사니까 일부라도 담아놓으면 된다. 요 전략을 꼭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보느냐고 고생하셨고요. 근데 이 정도는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고 가셔야지, 알고 매매해야지. 알면 병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알수록 좋아요. 알수록 좋다. 그리고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뇌피셜이라고 하죠. 예상을 하는데, 예상하는 것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단편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하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제 개인 관점을 말씀드려요. 보통은 개인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반응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랑 맞지 않고 제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매매를 안 한다? 그건 제 얘기죠. 저는 저라면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현대차가 뭐 세계 5위권이니 뭐 얘기 나오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뭐 세계 5위권에 뭐 유명한 회사니 나오잖아요. 점유율이 올라가니 어쩌니. 그러면 관심 갖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투자에 크게 도움이 돼서 다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공 투자할 때 저 로로쌤이라는 사람이 영상 알려준 거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주변에 입소문을 퍼뜨려 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 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더욱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답글은 다 못 달아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 댓글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으시겠죠. 하지만 모든 댓글 제가 다 저희 쪽에서 추려서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직원들이 알려주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다 직접 확인 한 번씩은 합니다. 직접 다 답글을 못 달아드려서 그 부분 죄송한데, 확인은 다 제가 직접 눈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댓글 추가로 달아드리는 건 이제 의견 받아서 하긴 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하나 달아드리는 것도 있고 한데, 직접 다 확인하니까 달아주시고 저에게 힘을 넣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벌써 40분이 됐는데 시청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